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을 나눕니다. 별별수원입니다. 별별수원은 각자의 다른 생각을 나누고 공유하는 별의별 이야기들의 소쿠리 같은 모임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얘기해 볼 주제는 처음에 저희가 작년에는 영상을 수원천을 되게 세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영상을 제작을 했었고, 올해는 이제 라디오로 수원의 수원천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4대 하천까지 전부 다 한번 훑어보기 위해서 이번 컨텐츠는 그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오늘 초대한 손님들은 조영기 선생님과 윤양옥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작년에 그 영상을 제작을 수원천을 했었잖아요. 되게 세세하게 이제 좀 들여다보기도 했는데, 이제 수원의 하천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어떤 게 있나요? 양옥쌤 아시는 거 있으세요? 네, 저는 저희 집 인근에 항구지천과 서호천. 네. 또 우리 조영기 선생님 투게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수원천이 되겠죠. 원천리천을 또 핫한 곳이죠. 요즘에 광교 신도시를 네. 관통해가지고 네. 대한민국의 산업의 역사가 있는 삼성전자와 반도체를 관통하는. 예. 그러면은 양옥쌤부터 황구지천이랑 서호천 네. 좀 다녀보셨나요? 2달 전에 항구지천 그 자원봉사 청소 갔었어요. 저도 항구지천 처음 갔어요. 어때요? 호매실동 그 라인에 있는데 네. 뭔가 자연과 더불어 있는 하천? 이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됐나요? 이 정도면? 네, 만족스럽습니다. 아주 제대로 벽을 찝으셨는데 네. 수원에서 가장 넓은 뜰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황구지천이에요. 지금 호매실 그쪽에 서부 지역의 평야가 아직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되게 크게 있죠. 그러니까. 거기 아마 나중에 투자도 해서 그리고 이제 비행장 쪽으로 흘러내려가는 그 중부뜰이라는 고색동 평동에 가장 넓은 그 평야를 관통하고 또 끝내 그 이름 가지고 서해까지 가는 천이 황구지천이죠. 서호천은 좀 어떻게 양옥쌤 다녀보셨어요? 서호천? 서호천은 화서 쪽이 서호천 맞죠? 네. 그렇죠. 네. 도심 속에 있긴 하지만 도심 속에 아닌 느낌? 글자 그대로 서저수지의 그 벚꽃이 대단하죠. 네. 그리고 그 지금은 옮겼지만은 지금은 이제 경기 상상 캠퍼스가 있는 네. 농생대 그 천변에 그 벚꽃이 수원 근대 8경에 들어가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이제 원천리천이랑 수원천. 그렇죠. 간략하게 한번 특징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수원천의 특징은 뭐 다시는 수원의 역사를 관통하는 수원 화성을 관통하고 중심을 관통하니까 그건 아마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치 않나. 네. 하다 보면 2박 3일 해야 되고. 네,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얘기 같고 이제 원천리천은 사실 좀 이름이 좀 생소한 사람들이 많아요. 원천리천 그럼 저 아까 원천저수지 생각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새 원천 저수지가 지금은 광교호수공원. 광교호수공원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네. 광교란 이름이 좋다 보니까 저마다 갖다 쓰다 써가지고 원래 거기는 원천 저수지인데. 그렇죠. 옛날에 원천 유원지, 원천 저수지. 그렇죠. 원천 호수공원이 원래 정확한 명칭이 생겼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은 저기 그 연화장에 있는 신대 저수지 네, 맞아요. 출발해가지고 예전에는 웃방족 그랬어요. 아. 네. 그런데 지금은 그시 출발해가지고서 일부 용인의 흥덕지구를 살짝 걸쳐서 가장 큰 핫한 이슈가 이제 삼성전자를 바로 담벼락을 같이 흘러내려서 가전 그 전자, 네, 산실이고 백색 가전이죠.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반도체. 아마 우리나라 대한민국 석학이 한 2만 명 이상 모이는 곳이니까 수원의 4대 하천 그러면은 아마 대한민국의 역사, 특징, 산업, 경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서호천은 또 농진청, 네, 농업진흥청 맞아요. 녹색혁명, 통일교 뭐 이렇게 아주 2박 3일 딱
짝이 하기 좋은 4대 하천이에요. 네. 제가 보니까 수원천은 그 수원의 엣 중심, 구도시의 중심으로 쭉 있는 거고 네. 그것의 동쪽에가 원천 지천이 있는 거고 그렇죠. 거기에 왼쪽에가 우리 서호천이 있는 거고 그렇죠. 거기에 서쪽으로 가서 저 아래 호미실동 요 아래를 받쳐주는 게 바로 황구지천. 네 황구지천이네요. 네. 딱 정리가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좀 부원에서 설명드리게 되면은 광교산 남쪽과 서쪽을 흘러내려요. 원천리천과 수원천, 서호천이. 네. 그리고 이제 딱 하나 황구지천은 의왕시 왕성조수지. 네. 요즘 카페 먹거리촌으로 아주 핫하게 뜨고 있죠. 그렇죠. 예. 거기서 흘러내려온 것이 하나 이제 구분 진다면 구분이 지어지는데 아까 우리 윤양선 선생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황구지천은 아직도 살아있는 평야. 네 맞아요. 농촌의 평야를 그대로 지금 관통하고 있고 네. 나머지 수원천, 서천 또 그리고 원천리천은 저마다 녹색혁명, 서울 농대 그리고 수원 화성, 원천리천은 가전의 산실, 백색가전, 삼성전자 네. 그리고 광교 신도시 또 영통은 사실 신도시라고들 그러다가 요즘은 어떻게 부르나 모르겠는데 그렇게 관통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저희가 이번 라디오 기획에서 한 거는 수원천뿐만이 아니라 이제 수원천, 황구지천, 원천리천 그리고 서우천 이렇게 그렇죠. 총 4가지의 하천을 다루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 그러면은 처음에 얘기해 주실 하천은 어디부터 얘기해 주실 건가요? 아무래도 주인이고 상황격인 수원천을 먼저 아. 얘기해야 되겠죠. 수원천을 얘기해서 먼저도 저희끼리 잠시 나눈 얘기지만 그래서 저희가 12회 분량인데 네. 6회를 수원천에다 이제 배정을 했죠. 네. 나머지는 2회씩 나눠서 하는 거로 그렇게 이제 저희가 배정을 한 거죠. 네. 그러면은 수원천부터 저희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제가 수원천을 우리 조영기 선생님께서 딱 개념 정리를 해오셨어요. 네.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예쁜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네, 제 목소리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천은 1776년 정조대왕이 수원 하성을 건립하면서 성곽의 중앙을 관통하고 오늘날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되었고 원호원과 공군 비행기장은 일제강점기와 6.25 동란의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남문과 영동, 지동시장은 수원 시민의 생활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그곳을 흐르는 게 바로 수원천이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수원천 처음 오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아니 원래 우리 라디오를 들으려면 네. 처음 들으신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어, 저도 별별 수원 팀에 합류하지 않았다면 아마 수원에 대해서 정확히 모를 것 같습니다. 저도 근데 조영기 선생님 덕분에 여기 수원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 굵직한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알게 돼서 저희 영상을 참고해서 보시면 네, 이게 조금 더 수원천에 대한 역사나 이런 걸 더 잘 알게 돼서 선생님 덕분에 저도 수원천에 대해서 그쵸. 좀 더 깊이 알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감사드립니다. 수원천에 대해서는 뭐 다시 또 수원천을 또 별도로 다루니까 네. 그때 가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은 네. 글자 그대로 아픈 역사도 있고 지금같이 또 생생하게 움직이는 우리가 또 신도시 그 남문의 그 지동시장의 활발한 이야기 또 그리고 수원 갈비에 대한 이야기 또 쭉 내려가서는 세리동이나 그쪽에 이제 버드네천에 대한 그런 유천이라고 하죠. 그런 이야기 또 마찬가지로 비행장은 비행장을 관통하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6.25 동란이란 또 아픈 이야기도 있고 글자 그대로 수원의 역사와 살아있는 서민들의 이야기에서부터 그런 것이 문화까지 또 그리고 중간에 100년 역사가 넘는 학교들이 몇 개나 포진되어 있고 아마 그런 것이 아마 지금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현대사가 같이 수원천과 같이 흘러내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천 정비 사업을 통해 가지고서 지금은 살아 움직이는 환경이 정리된 그런 천. 그것이 아마 제 생각에는 서울의 청계천 이후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수원 시민이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지금 하천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수원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수원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있는 수원 도심의 크기와 지금의 수원 도심의 크기가 다르잖아요. 엄청 많이 확장되어 가지고 제가 머릿속에 있는 수원의 하천은 딱 수원천 하나 정도였어요. 네. 왜냐면은 이렇게 서우천도 조금 그 경부선 라인, 기차 라인 옆에 있어서 약간 조금 외곽 느낌이 났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 서우천이 그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황구지천 같은 경우에도 황구지천도 서우천보다 더 서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호매실 쪽은 제 진짜 옛날 기억이 시골이죠. 완전히 그 넘만 있는. 평야였다가 이제 어느샌가 이제 재개발이 돼가지고 확 거대한 대단지가 들어왔고, 그리고 나서 이 원천리천이 딱 그 삼성전자가 거의 수원 외곽 마지막 부분이었거든요. 제 기억에서는. 그렇죠. 근데 그 뒤로 이제 영통, 신영통 이런 것들이 생기고 광교 이렇게 생기면서 더 확장이 되다 보니까 원천리천까지 어느샌가 이 4대 하천이 수원시 안에 다 들어와 있는 느낌? 그렇죠. 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태생적으로 보면 일단 수원천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1700년대 정조대왕 때부터 만들어진 저기 살아있는 천이니까. 예, 예.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또 서천 같은 경우도 물론 경부선 안쪽으로 해가지고 수원에 원래 구 도심 안에 있었는데 밖에 나가 있는 저 황구지천 서쪽이나 또 원천리천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도 그 수원의 편입이 일부 안 된 구역에 있을 정도로. 아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황구지천의 저쪽 호매실이라든지 그쪽은 금곡동 저쪽은 제 기억으로도 한 30년 전에 수원에 편입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구간이 그러니까 상당히 좀 보니까 4대 하천 중에서도 막내. 근데 또 그렇게 보면 또 원천리천도 마찬가지죠. 흥덕지구 일부를 포함해 가지고서 삼성전자 일부가 사실은 그 수원과 용인 경계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네. 사대문 안에 정도가 원래 진짜 예전에 이제 도심이었고, 그렇죠. 제가 이제 기억하는 이제 수원의 도심은 딱 그 수원역부터 약간 그 수원시청 그 정도 그렇죠. 사이 딱 요 정도까지가 수원 도심이었는데 그렇죠.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확장을 하다 보니까 다시 얘기하겠지만은 그 수원천을 자세히 다룰 때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수원에는 예전에 1번 버스 노선이라는 1번 그렇죠. 그게 원원과 서울 농대를 오가는 1번 버스 노선. 어떻게 보면은 도심을 다 훑고 가는 그렇죠. 노선이었잖아요. 네, 가장 핫한 노선이었고 나름대로 종점에 대한 얘기도 이제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살아있는. 지금은 전 우리가 4대 하천을 다루듯이 종점도 다 외곽으로 나가 있거든요. 네. 뭐 서부 지역, 북부 지역 공영버스 전용장 해가지고 예전에는 안쪽에 있었는데 원원과 농대 사이밖에 없었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외곽까지 나가는 그런 거였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저 도시가 확장이 됐죠. 네, 도시가 지금 많이 저희가 확장됐어요. 하고 시작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얘기가 그러니까 1700년대 출발해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작년에 수원이 특례시로 또 됐으니까 특례시 전문인 또 윤영 선생이 지금 버티고 있는데 대단한 거죠. 네. 인구가 130만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4대 하천의 기능이 다 바뀌었고 지형도 많이 그만큼 생성됐고 그런데 다시 얘기하겠지만은 그래도 4대 하천이라 하면 수원의 특히 3개 하천은 대한민국의 역사와도 맞물리는 하천이다 라는 생각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신기한 거는 이 4대 하천이 다 합쳐져서 이제 그 어디냐 대왕교동 쪽에서 모두 합쳐져서 그렇죠. 이제 황구지천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황구지천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황구지천이 이제 그 아까 나온 황구지천 왕성저수지 의왕시 출발해가지고 세계 하천을 품어서 대왕교동에서 나가가지고 오산시 일부를 거치고 화성시 일부를 거쳐서 평택시로 해가지고 아산만을 해서 서해로 그 명을 다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딱 처음에 그 발원지, 그러니까 산에서 그렇죠. 발원지부터 쭉 해가지고 도심을 거쳐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4대 하천이 황구지천 하나로 합쳐진 다음에 그게 이제 아산만까지 나가고. 그렇죠. 그럼 아산만이 정확히 한 어느 정도에 있는 지역인가요? 아산만은 일단 그 평택시하고 충청남도의 지금은 아산시죠. 네, 아산시. 그래서 평택 쪽에서는 호수 일부를 평택호라 부르고
근데 아마 아산만으로 많이 부르죠. 아산만은 워낙에 지형적인 지면이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 호수를 평택호다, 뭐 아산호다, 서로 좀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요. 엉뚱한 얘기지만은 저기 어딥니까? 제천은 쪽에 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뭐 대청호다 하려고, 어떤 사람들은 뭐 청풍호다 하려고 그러듯이 하는데 어쨌든 그 아산만에서 그 명을 다 하는 거죠. 그럼 서해대교와 평택항까지 이제 아우르는 길이 되는 거죠. 좋습니다. 와, 진짜 수원의 이 네 가지 하천. 맞아요. 근데 수원천 얘기를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네. 일단 좀 4대 하천 중에서 원천리쪽 같은 경우도 네. 한번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사실 수원 구도심 안에 경기도청도 있고 다 있었거든요. 네, 그쵸.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경기도청이 갔죠. 광교로 왔어요. 예, 네. 광교가 지금 그래가지고 뭐 컨벤션 시티 센터. 센터 생기고 해가지고서 완전히 핫한 곳이 됐어요. 그렇죠. 네, 경기도청이 있는 구도심권 안에는 아직까지 전철이 일부만 들어와 있죠. 매교동 네. 쪽에. 근데 거기는 광교중앙역 해가지고서 신분당선이 들어와 있고 어떻게 보면 수원의 중심지 역할이 수원천 쪽에서 일부는 원천리 원천리 쪽으로 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땅값도 비싸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보면 또 서촌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농진청이 익산 전주 쪽으로 이사를 가서 그런지 그렇죠. 조금 퇴색한 분위기도 있어요. 네. 근데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거기 또 상상 캠퍼스가 생겼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도 그 기능이 그리고 뭐 환경적으로 또 의왕시와 덮여 있는 덕성산에서 수원 청개구리 우리 윤양호 선생님 사시는 곳에 네네, 수원 맞습니다. 청개구리에서 보면은 아직까지도 서호천하고 저기 어디지 황구지천 같은 경우는 환경이 그대로 살아있는 네, 아직 많이 환경이 보존되어 살아있는- 있죠. 예, 네. 그런 아마 4대 하천들이 그런 식으로 좀 뭔가 각자의 기능이 있으면서도 나름대로 수원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막 생각 들거든요. 왜 우리 동네는 발전을 덜해? 채 스타트로 발전을 했는데 왜 안 돼? 이랬는데 자연이 부진했다는 말 들으니까 뭐 집값은 안 올라도 좋네요. 황구지천을 또 얘기하다 보면 또 칠보선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보면 수원 참 대단한 도시고 상당히 참 좋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구석구석 찾아보면은 좀 뜯어볼 때들이 많은데 이게 또 막상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 원래 맞아요. 이제 집이랑 직장이랑 왔다 그렇죠. 갔다 하게 되다 보니까 맞아요. 좀 저희 라디오를 듣고 좀 이렇게 수원천이나 원천리천 그리고 서우천, 황구지천에 대해서 좀 알아가면서 좀 네, 새로운 이제 장소들을 찾아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아는 만큼 보이고 오래 보면 또 이쁘다는 개념으로 한번 시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저희 이번 라디오 기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수원시의 4대 하천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회차가 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수원천부터 시작을 합니다. 수원천의 발원지, 광교산, 광교저수지, 원호원 정점 그리고 지금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